이 이타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비영리 단체 업무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재택근무도 하고 사무실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야외 활동도 같이 한다는 게 조금 새로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어쩌면 이제 그 깨끗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선의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 위해서 이러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원봉사 호스팅이 10명 이상을 사람들이 이끌고 또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호스트들이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고난 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팀원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항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봉사자분들이 항상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니까 그 에너지를 저희가 받아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플로깅 같은 경우는 그냥 플로깅 그 자체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 있죠. 빨대 이게 제일 많아요. 이거 봐, 이런 게 이 빨대 이거를 만들면 안 돼. 이거는 버리기가 너무 쉬워. 반면에 자원봉사 플로깅 같은 경우는 물론 플로깅 그 자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취지에 대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시민분들이 환경에 진심으로 관심도 갖게 되고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하실 수 있도록 계기를 심어드릴 수 있다는 게 개인 플로깅과는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스팅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지문을 만들어서 문자로 보내드려도 많은 분들이 길을 잘 못 찾으셔서 지각을 하시기도 하고 열심히 설명해드린 웹 사용법을 되물어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실 때까지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봉사자분들이 웹 사용법을 이해하고 활동을 시작할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서로 친한 친구들이 연속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좀 더 늘어나서 환경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화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알찬 것 같아. 약간 밖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 게임하는 것 같다. 네, 재밌어요. 다음에 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매주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오, 멋지십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평소에 몰랐던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는 거. 그래요? 처음 자원봉사를 참여하신 분들이나 한 달 넘게 매주 꾸준히 오시는 분들 모두 열정적으로 데이터 플로깅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회성 자원봉사로 마치더라도 일상 속에서 플로깅 문화가 점차 퍼져나가 나와 타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플로깅을 하며 쓰레기를 주우면 혼자만의 생각 정리 시간도 가지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혼자 쓰레기를 줍는 행위 자체가 때론 뻘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체로 자원봉사 플로깅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잘 알릴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호스팅을 하고 나니 걱정과 달리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스팅을 하며 자원봉사자분들과 같이 플로깅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3-4명 같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항상 말을 걸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타 서울이라고 비영리 단체요. 네. 감사해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개인으로 했을 때보다 확실히 단체로 행동하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는데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한강공원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어느 곳에 어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지 캐치해내는 새로운 시선이 생긴 것 같고요.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이런 눈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면 저희 세론들과 함께 자원봉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일들입니다. 할로윈 특집 쓰레기 유령을 물리치자는 내용으로 영상도 만들고 어몽어스라는 유명한 마피아 게임 캐릭터로 콘텐츠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홍보 콘텐츠로 쓰면 어떨까 하고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후드티를 각각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재미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목적이 이게 되게 이 프로젝트가 다양한 활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오늘은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해보고 우리가 지식은 차츰차츰 높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이해를 절대 불가능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네, 저는 수질 탐사를 하기에 앞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수질 탐사가 내가 곧 마실, 우리 가족이 마실 물이라고 생각하고 서울 색강을 채소하고 수질 측정기라고 불리는 전용 측정기로 TDS, pH, EC, 수온, 이산화탄소, 각종 미네랄 등을 측정합니다. 수질 탐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채수를 위한 용기, 증류수, 다양한 키트들, 그리고 수질 테스터기가 바로 그 준비물들입니다. 네, 자, 준비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희가 물을 뜨는 통, 채수통, 이건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헷갈리지 않게 3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증류수. 증류수는 이제 이 측정기나 샬렛 같은 거를 깨끗하게 닦을 때 쓰는 증류수 있고, 각종 측정기. 이거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측정하는 기구. 이거는 5웨이 키트. 이거는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물을 가지고 여의도 색강으로 가서 본격적인 수질 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질 탐사 포인트를 정하고 용수를 떠서 GPS를 기록해 줍니다. 이 데이터 측정 작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란 측정기를 보정하는 작업입니다. 보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수질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일이고요. 캘리브레이션 먼저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데 pH 6까지만 되고 pH 4랑 9가 안 맞아요. 혹시 그 주어줘도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는 다 돼서 하고 있어요. 넣고 캘리를 꼭 5초 이상 2, 3, 4, 5 떼면 이렇게 캘리가 나오죠.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뒤에는 테스터기와 각종 키트들을 이용해서 총 용존 고형물이나 전기전도도, pH 등의 수질 데이터들을 측정하고 기록해 줍니다. 네, 저희 수질 탐사는 3가지 환경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진행해봤자 같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물의 환경이 빨리 진행되는 곳이나 천천히 흐르는 곳이나 고인 곳 등을 나눠서 채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정체돼 있고 약간 넓은 물이라서 다른 포인트들과 차이점이 있어서 이 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윗물을 사용해서 채수를 하는데 아래 부유물질이 같이 떠질까봐 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윗물을 채소한 뒤 30ml 정도 옮겨 담습니다. 그럼 저희 측정기를 사용하여서 TDS와 EC, pH, 수온을 측정합니다. 나머지 물로 COD와 OA 키트를 측정합니다. OA 키트는 샬레에 10ml 정도 물을 옮긴 다음 2초 정도 OA 키트를 담근 뒤 1분 정도 동영상을 기록하여 촬영해서 측정합니다.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동영상으로 기록하여서 색깔의 변화를 또렷하게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저희는 매주 색강 생태공원에서 수질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셀원들과 함께 그 결과를 분석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수질 관련된 공공환경 정책 데이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되게 비교하기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니까 포인트별 물결의 특성은 같았는데 이번 탐사 때 TDS 수치가 높은 것부터 정렬을 해보니까 저번과 다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세운 가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때 한 번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보기만 했지 저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타서울에서 수질 탐사 미션을 하게 되면서 색강에 가까이 다가가 저 물을 떠보더니 마치 시민을 위한 특별 공모 수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수질 탐사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좀 특별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한강이라고 하면 약간 막 치킨, 맥주, 막 소주, 라면 막 이렇게 먹을 것들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탐사 활동을 하면서 수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플로깅이란 활동도 하면서 한강을 바라보는 시점이 좀 바뀐 거라고 해야 될까? 네, 좋은 영향으로. 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직접 수질을 측정하고 이제 환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의 소중함, 수질 개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개월 전 수도권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으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저희가 수질 탐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타인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이타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타서울 청년 호스트분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했는데요. 90일이라는 짧으면서도 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고 변화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색했던 미션 클리어 자원봉사 활동의 진행력도 날이 갈수록 늘어가셨고 각양각색의 개성이 담긴 홍보 콘텐츠를 보는 재미에 참 즐거웠습니다. 수질 탐사를 한 후 수질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연구하는 모습도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듣는 플로깅 리뷰들과 수질 리포트는 점점 고퀄리티가 되어서 보는 내내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5분만 어떻게 좀 자유 토론을 해가지고 토의를 해서 어떻게 표기하면 좋은지 진행을 1차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출근할 때 늘 여의교를 그 위에 불다리 위로 지나가는데 이 새가 언제부턴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다 물고기 떼예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위치를 제가 찍어놨는데 공교롭게 약간 살짝 뭉치게 나왔어요.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빨간 점을 보시면 이게 경도가 높았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초록 색깔로 한 건 경도가 낮았던 지점. 그래서 이 지점이랑 이 지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만약에 이 위치상에서 뭐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타서울의 영상 기록이 미래의 2기, 3기 호스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